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편함에 아주 반가운 우편물이 하나 와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금융사에서 보낸 이 EMS 봉투입니다. 이것은 바로 태국의 자동차 등록증 원부에 해당하는 블루북 원본입니다. 사실 이 등록증의 진짜 주인공은 저희 와이프입니다. 와이프가 타고 다니는 시티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당연히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차량의 잔여 할부금을 전액 완납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융사에서의 명의 이전 절차를 마치고 오늘에서야 드디어 이 원본을 우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차를 산 지 3년 만에 이 실물을 처음 만져보게 됐네요. 한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단번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할부로 샀든 아니든 자동차 등록증은 차 살 때부터 당연히 내 차에 두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태국은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왜 태국에서는 할부를 다 갚기 전까지 이 등록증 원본을 구경조차 할 수 없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한국과 태국의 자동차 금융 시스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태국에서 할부로 차를 샀다고 말하지만 이건 금융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국의 할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한국의 자동차 리스나 장기 렌트와 같은 구조입니다. 태국에서 자동차 대출을 이용할 때 쓰는 정식 명칭은 하이어 퍼처스입니다. 단어 그대로 풀이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하이어와 퍼처스가 합쳐진 말이죠. 즉 대출 기간 동안은 매달 일정 금액을 금융사에 내고 차를 빌려 타다가 마지막 달에 잔금을 모두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구매하는 계약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한국의 할부의 경우 차를 인도받는 순간 차량 명의는 바로 구매자가 됩니다. 은행은 대출해준 대가로 내 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뿐이죠. 명의가 내 것이니 등록증 원본도 당연히 내가 보관하게 됩니다. 반면 태국의 할부의 경우 이번에 저희 와이프가 할부금을 내는 3년 동안 이 시티 차량의 법적 소유자는 와이프가 아니라 금융사, 즉 은행이었습니다. 와이프 이름은 등록증에 소유자가 아닌 이용자로만 올라가 있는 것이고 진짜 주인은 은행이 원본을 보관하는 건 이 제도의 구조상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태국 금융사들은 한국처럼 돈을 빌려만 주고 저당권만 잡는 방식을 쓰지 않고 굳이 자기들이 명의를 다 가지고 있는 리스 형태를 고수할까요? 이유는 아주 냉정합니다. 바로 채권 회수의 용이성, 즉 소비자가 돈을 안 갚았을 때 금융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한국은 국가 자동차 등록 체계와 전산망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금융사가 자동차 등록 원본에 저당권을 전산으로 딱 걸어두면 차주가 차량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미수출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돈을 안 갚았을 때 법적으로 압류나 경매 절차를 받는 시스템도 투명하고 명확하죠. 굳이 서류를 뺏지 않아도 전산이 채권을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태국은 만약 명의를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넘겨준 상태에서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사가 그 차량을 강제 회수하거나 처분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너무 크죠. 반면에 명의를 금융사로 묶어두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주가 돈을 연체하는 순간 금융사는 내 소유의 자산을 내가 회수하겠다라는 정당한 권리가 성립되는 거죠. 복잡한 소송이나 승인 절차 없이 차량 압류 팀을 보내 차를 바로 견인해 올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가 되는 거죠. 결국 한국과 태국의 자동차 금융 차이는 국가 전산망의 신뢰도 차이, 그리고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의 다름에서 온 결과물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부 기간 동안 세금을 갱신하거나 정기 검사를 받을 때 원본이 없어서 매번 금융사에 사본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처럼 잔금을 모두 털어내고 명예 이전을 마친 뒤 당당하게 우리 가족의 이름이 첫 줄의 소유자로 박힌 등록증 원본을 받으면 성취감은 나름대로 쏠쏠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와이프 차 할부 완납 기념 우편을 언박싱하면서 한국과 태국의 제도적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태국 자동차 시장이나 거주 환경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